재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한 국민의힘이 쇄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비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그러니까 보수지들도 다 사설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사설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던데 자 일단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임명직 당직자들이 다 사퇴를 했고 일요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자 그렇지만 대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김기현 체제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김기현 2기를 꾸리겠다 그러고 해서 임명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임명직 되신 분들 뭐 이만희 사무총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희동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하고 전제를 했을 때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윤회관에서 조금 덜 유명한, 덜 알려진 윤회관들로 2기 당직을 채웠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임명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몇 명은 예를 들면 함경호 조직부총장, 네.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 네. 윤희석 선임 대변인. 네. 이 사람들은 윤석열 캠프가 처음 구성됐을 때 핵심적으로 장제원 의원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일들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기 당직 인선에 장제원 라인이 공천 실무를 장악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지난주에 대통령과 독대를 했대요. 네. 그걸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죠. 장 대표님이 방송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당 수습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네.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김기현 대표가 그거를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흔적이 있어요. 어떤 흔적이요? 그러니까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네. 이전에 사퇴를 했는데 다시 네.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박대출 전 정책위 의장도 장제원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아, 그럼 원래 안을 장제원 의원이 짠 거다. 다 박대출 짰다라고 저는 사무총장 안을. 그렇게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쭉 분석을 하기에는 장제원 라인이 당을 장악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저번 주부터 막 하고 다니니까 네. 오늘 어떤 평론가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장제원이 너무 신났대. 아, 그래서 왜 신나? 그랬더니 네. 자기가 장제원이 실세라는 거를 은연중에 밝혀줘서. 내가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한테 줄 설 거 아니냐. 네. 그러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저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 듣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계속 장제원 라인의 당직 장악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작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장제원 의원하고 장성철 평론가 사이는 일을 가는 사이이기 때문에 같은 장씨예요. 네. 일을 가는 사이죠. 일을 사이가 하는 게 안 좋긴 아니라 하죠. 임동장씨. 네. 예, 일을 가는 사이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김장철이 돌아왔다. 김장철? 예, 작년 이제 김장연대가 다시 한번 복원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전반적으로 장제원 의원의 입김이 들어간 건 사실인데 더 중요하게는 김기현 대표의 정치력을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봤습니다. 어떤 정치력인가요? 정치력? 네. 대표를 유지한 정치력?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로 자기 싫은 사람들을 싹 다 날리고 자기가 더 편한 사람들로 교체한. 네. 뭐 유명한 윤핵관에서 안 유명한 윤핵관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사람 부담스럽거든요. 네. 힘도 너무 세고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이 네. 국민의힘 쪽의 대선 결과에 좀 약간 큰 인선에 여기저기 손을 대는 분이라고 하면 네.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보다 좀 아래급의 짜잘한 인사들이 손을 대고 있는 상태라서 네. 세간에서 이제 이철규가 당대표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김기현은 아주 불쾌하고 있었답니다. 아, 그래서 이참에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임명직 어퍼를 맺히면서 박성민, 이철규 두 사람은 날린 거다. 네. 이 두 사람을 날린 게 핵심이다. 아. 누굴 뽑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날려서 당대표실에 자기보다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숫자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CBS의 그 논설위원장은 함경호 조직부총장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죠? 함경호가 말씀하셨던 대로 선거 때부터 쭉 했고 수도권에 대해서 쭉 그림을 그리고 판단을 할 사람으로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라서 조직부총장으로 함경을 보낸 것은 수도권 그림은 함경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만희 사무총장이 대구 경북 지역에
공천 그림 및 학살 이걸 담당하는 식으로 지금 부울경은 김기현 대표 구역이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구역들을 나눠 가졌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네. 여하튼 그냥 대통령 윤석열 지도부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김기현 대표가 안에서 소소한 지분을 더 챙긴 그림으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대출. 네. 함경우는 대통령이 신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장제원 의원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김기현 논설위원장은 경우는 심지어 함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꽂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모르진 않은 들은 얘기니까.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제가 30분 전에 듣고 왔으니까요. 네. 검증할 시간 없었습니다.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왜 교체된 거라고, 애초에 누구 생각이었고 왜 교체된 거라고 보세요? 최고위원회에서 반발이 심했다 그러고요. 심지어는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회전문인 사람 표현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네. 좀 혁신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모여서 네. 재선에 이만희 의원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모든 이제 판을 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이제 뭐 원조 윤핵관이라고 또 일컬어지는 네.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역할론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에 또 얼마 전에 조원진 그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 두 명이 불출마를 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냐, 뭐 희생을 해라 대표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먼저 궁금한 게 언제부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말을 그렇게 진중하게 왜냐면 생각을 이런 하셨는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틀 전에 한판 승부에 나와서 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날 우리공화당 얘기 안 하니까 굉장히 그 청취자들이 빨려가 들어갈 만한 얘기들 여러 가지 했어요. 네. 그런 얘기 와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일단 유명한 중재도 무조건 혁신을 위해서는 나가 있는 게 맞긴 하죠. 근데 그렇게 조원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힘을 빼려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도 좀 국민의힘과 좀 합당을 해서 네. 본인 내년에 다시 출마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분 말씀을 조금 걸러서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내년에 당연히 윤핵관이고 국민의힘의 좋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험지 출마 요구 받겠죠. 대상이 김기현 당대표, 네. 그다음에 용세, 네. 장제원 의원, 네. 타켓이죠. 뭐 용감한 이철규, 새는 권성동 발톱을 숨긴다. 네. 네. 그런 분들, 아니 당신들 지금 당으로부터 은혜 많이 받지 않았냐? 그 좋은 지역에서 3선하고 4선하고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서 총선 승리 선봉장 되라. 네. 당신들부터 모범 보여라. 김기현 당대표가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나서 분골쇄신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난 정치권에 저도 한 25년 있었지만 분골쇄신을 보통 자기 뼈로 하거든요. 남의 뼈로 해. 근데 남의 뼈로 분골쇄신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무슨 또 초식이냐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네. 당연히 내년 총선에는 그런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네. 실제로 그럼 불출마나 아니면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본인들은 강하게 뭔 소리야 나는 울산에서 출마할 거야 나는 부산 사상에서 출마할 거야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요. 네. 기자들 만났는데 그 얘기만 하고 있대요. 막.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뭐 그 자리 내놓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네. 여론조사 계속해요. 내년 1월달, 2월달 총선 거의 끝나가요. 네. 그러는데도 공천이 끝나가요. 그런데도 계속 국민의힘 100석 이하, 뭐 민주당 180석 넘어 200석 얻을 듯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와봐요. 여론조사랑. 그럼 두 사람이 버틸 수 있겠냐고요. 분명히 무릎 꿇고 저희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수도권 험지에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수순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일들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버티느냐, 또한 버틸 수 있겠느냐 그 부분도 봐야 되고 네. 저번 주에 내가 얘기를 했었나?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얘기하셨어요. 네, 어제. 네. 또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도 네, 박성중 받은 사람들. 의원 같은 경우도 네. 당연히 험지 출마해라 이런 요구를 받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요구를 받으면 뭐 그 두 분이 총선에서 어떤 공천 역할이나 이런 걸 할 가능성은 이렇게 또 많진 않겠네요. 아니 김기현, 장제원은 네. 형식적으로 당대표니까 공천의 최종 결정권은 갖고 있는 것이고 네. 장제원 의원은 이번에 수습 과정에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말빨이 아직 당에 통한다. 네. 그리고 함경우 정말 실무하는 조직부총장이 장제원 꼬봉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는 한 장제원 의원 뜻대로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높다.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두 사람의 역할? 장제원하고 권성동. 권성동. 네. 권성동 의원은 큰 역할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장제원 의원은
부산 4호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아, 그 지역 지난번 선거 때 한 6%, 5% 정도였을 거라서 최근에 부산 인심이 좋지도 않고요. 네. 배재정 의원이랑 세게 붙는 중이라 뭐 그렇게 중앙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본인 전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테고. 오히려 선거는 김한길, 권영세 이쪽에도 물어봐야 되겠죠. 선거는 김한길, 원영세.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지난 의총에서 당정 일체 강화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단결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요거 자체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체제가 물론 아까 정치력을 발휘해서 완전 윤핵관이 아닌 조금 덜 윤핵관인 사람들을 이제 기용하긴 했지만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완전 윤핵관이 아니라 덜 윤핵관을 고용한 게 아니라 자기 대학이 편한 사람을 바꾼 것뿐이고 네. 김기현 대표는 기본적으로 내 얼굴은 보이지 않으면서 윤석열에게 충성한다는 기준은 바꾸지 않습니다. 네. 지금 당대표 할래 아니면 울산에서 총선 한 번 더 도전할래 그러면 당대표 하겠어요? 울산에서 총선하겠어요? 울산 가서 총선하죠.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계가 무슨 뭐 대단하게 바뀌고 이런 건 없이 당연히 그냥 대통령 눈치 보고 충성하는 거 그 기조는 뭐 1도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네, 뭐 동의합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사실 아까 다음 주에 혁신위를 띄우겠다고 했는데 혁신위에 뭐 전권을 줘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내용들도 막 나오는데 그런 소용 없다고 보세요? 그게 민주당 저번에 혁신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혁신이 띄워가지고 당대표를 향한 비판, 사퇴 압력을 좀 비껴나가게 하기 위한 그냥 면피성 혁신이가 될 것이고 혁신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 결과의 민심은 뭐냐면 대통령 바뀌어라. 네. 김기현 당대표 당신으로서는 수도권 민심 담보할 수 없으니 당신 그만둬라. 전 이거라고 읽고 있거든요. 네. 근데 김기현 당대표가 임명하는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내년 총선에 공천 관심 끊으세요. 그리고 이거 수직적인 당정관계 이거 안 됩니다. 수평적인 당정관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면 탈당하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당대표를 향해서 당신은 총선 지휘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당신 물러나고 비대위 구성하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얘기 할 수 없으면 혁신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혹시 혁신위원장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래요? 안 해요, 저는. 전 정치 안 해요. 지금 막 물망에 오르고 계신 분들이 좀 있던데. 모르겠어요. 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은 뭐 자기는 제의받은 적도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의미가 없다. 몇 달 동안 할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은 뭐 11월 초에 띄운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은 12월 말에는 공관위를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혁신이 뭐 거의 한 달 보름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뭐가 있냐? 정기국회가 있다. 예산안이 있다. 네. 그럼 혁신이 뭔 활동을 하겠냐고요. 그럼 공천룰을 손을 댈 거예요? 뭘 손대냐고요? 이해가 안 돼. 할 게 없다. 왜 만들어? 왜? 네. 어떻게 보세요? 혁신이? 혁신이 뭘 해요? 별 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할 게 없다. 저기 이재명 당대표 혁신위원회 띄울 때처럼 그때 이렇게 기대해보고 옹호 좀 해봐요. 그때처럼. 싫어요. 싫대요? 그때 최재형 혁신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작년에? 그 누구야? 그 민주당. 그 민주당. 여성 혁신위원장. 김은경 혁신위원장. 갑자기 사라진 이름이 이것 때문에 다시 좀 소환되고 있는 약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혀 소용이 없어요. 혁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김기현 체제가 오래 못 갈 거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망도 있어요.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주도 못 간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김기현 체제로 총선 치를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2주는 갔잖아요. 이미 2주는 지났다. 뭐 지금 했는데 다음 주에 갑자기 바꿀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로 치는 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 아니 윤석열 지도부에서 왜 자꾸 대변인을 누가 맡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자리에 김기현이 있든 김성애가 있든 장성철이 있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은 어차피 지도부는 윤석열. 네. 예. 거기에서 윤석열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외엔 다른 게 없는 거고 그런 안에서 예를 들면 신당 논의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포석들이 연말에 벌어질 건데 네. 이런 작전에서 어떻게 그림이 움직일 건가가 중요하지. 김기현한테 뭐 사감은 없습니다만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 한 번도 할 수 있는 자리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건가. 그리고
내가 공천권 휘두른다고 해서 그 밑에 좀 이렇게 줄 서는 사람이 어느 정도일 건가 정도이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에 더 탐사가 윤석열 대통령 육성 보도할 때 다 나왔지만 네. 대통령은 민주당보다 국민은 더 싫어해요. 75%는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만큼 갈 방법을 지금도 찾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체제.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그럼 안 무너지 두 분 다 김기현 체제로 쭉 갈 거라는 얘기네요. 예를 들면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대통령이 생각하면 어떠한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되냐면 네. 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 내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김기현이 지금 개겨? 내 말 안 들어? 그럼 바꾸겠죠. 네. 또 하나는 김기현 대표가 국민적인 신명이 있어서 김기현 대표가 열심히 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올라가네? 네. 그럼 이건 내가 이거 내 말 잘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반항하지 않는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갖고 김기현 대표의 목을 자꾸 흔들 수가 있죠. 네. 까불지 마.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 당대표직 유지하려면은 내 말 잘 들어. 국민하고 소통하란 말이야. 알았지?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12월부터는 공관위, 그 다음에 2월부터는 선대위 체제로 굴러갈 거기 때문에 네. 김기현 당대표 체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의미가 무너뜨릴 없다. 이유가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